며느리 A씨, 홍서범 조갑경, 제대로 사과해라. 본인의 아들 잘못이 쪽팔린 거냐? 자, 여전히 전처이자 전 며느리였던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라고 봐야 하는 이 A씨에 대한 여론이 지금 급반전되고 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두 사람을 시부모로 두면서 고생밖에 안 했을 것 같은 며느리에 대한 여론이 왜 지금 되돌려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반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과문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엄청 과열됐던 것이 살짝은 가라앉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사과문에 대해서 여론이 살짝 돌아설 것 같아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A씨는 해당 사과문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해라. 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이런 것들 아니냐?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연인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에서 바람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손주까지 나물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인인 조부모가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부모 잘못이냐? 왜 그 사과를 부모한테 말하는 거냐? 이혼하는 집들 다 시댁처가해서 자식들한테 사과하고 이혼하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 여자도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 무슨 며느리가 신랑이 아닌 부모한테 사과를 요구하냐? 알려진 사람이라고 오히려 겁박하는 꼴 아니냐? 학생들 앞에서도 다 알도록 상간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 놀랍다. 원래 인성이 그런가 보다. 그렇다면 부모 잘못이 아예 없진 않겠다. 자식한테는 중절을 강요하고 학생들 앞에서는 상간짓을 하고 대단한 아들을 두었다. 쉽게 사라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건 뭐냐? 전 남편과 둘이서 해결해라. 오히려 전 며느리인 A씨가 상대방 부모가 유명 연예인 조갑경, 홍서범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 같다. 며느리도 적당히 해라.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비판들이 갑자기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결혼해놓고 왜 부모를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갑경, 홍서범 이 두 사람이 공인으로서 사과문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전 며느리의 저 분개함에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이슈가 잠잠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 욕심인 것 같다.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왜 부모에게 책임을 묻냐? 한 번도 뒤탈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공인이라고 해도 말을 저렇게 막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나이대였었던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아니란 대처가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조차 이 전 며느리가 그래도 전 시부모였던 사람들에게 쪽팔린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갑자기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전 며느리 A씨의 자충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사과를 했고 앞으로의 이 일들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최선일 게 없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4월 달의 그 항소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아들이 처벌받으면 될 일입니다. 만약 자식인 아들이 돈을 못 낸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대신 내줘야 할 수도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전 며느리인 A씨가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임신 중 외도한 아들의 불륜 논란에 결국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이 방송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과가 조금 늦긴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안에 사과를 했다면 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을 두둔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두 시부모가 직접 바람을 핀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팩트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비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소송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아들에게 따끔히 이야기하겠다. 뭐 이 이상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두 사람이 이제 가족 예능 방송으로서는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이야기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뭐 공연을 하던 뭐 조각경 씨가 따로 나와서 방송을 하던 그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 보면 막 퍼주기만 하는 남자, 살림 안 하는 여자 이렇게 2019년도 8월달 TV조선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부부가 뭐 티격태격하지만 인꼬 부부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다르게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또 그 아들의 자녀인 손주에 대해 무관심했었던 시부모로서의 모습이 그간의 예능에서 비춰졌던 모습과 상당히 달랐다. 거기에서 온 괴리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비판을 받은 건 맞지만 이제 와서 사과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모습은 있어요. 라디오스타에도 홍서범 씨가 나온 적이 있고 이제 조갑경 씨가 또 이 다음 회차 이미 촬영을 다 끝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라디오스타에서 조갑경 씨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라디오스타에는 남편인 홍서범 씨가 먼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무송 씨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무송 씨가 나와가지고 노사연 씨를 핸드폰에 미스코리아로 저장해 놓는다. 노사연은 이무송을 꽃사슴 조련사로 저장해 놓는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이 아내인 노사연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노사연 검열 미발표곡까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홍서범 씨가 사육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튜디오가 당시에 빵 터지기도 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홍서범 씨가 혼자 방송에 나온다 하더라도 반대로 조갑경 씨가 혼자 나온다 하더라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심지어 손주에 대한 애착과 책임 없는 모습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이라던가 그걸 예능화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아들의 불륜 의혹 속에서도 예능 출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 폭주가 일고 있다. 예고편이 등장하자마자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홍석준이 전처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당시 전처가 임신하자마자 같은 학교 근무하던 교사와 외도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다 큰 어른인 아들인 홍석준 씨가 사생활 문제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히 유명 연예인이고 아들의 부도덕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상파 예능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웃고 떠들고 시청자들을 웃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겠느냐. 당연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거세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사과까지 했다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당분간 아쉽더라도 방송 활동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남들을 웃기고 또 본인도 웃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야, 아들 사건 아직 다 처리도 안 끝났는데 저렇게 나와서 돈을 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들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아들이 그것과 관련하여 처분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방송에 출연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 막 방송 다 끊기니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파산 위기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종지부를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갑경, 홍서범, 재산 없다더니 전 재산 주고 싶은 최애 자식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방송에 등장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조갑경 씨가 이 세 명의 자식들 중에 전 재산을 주고 싶은 자식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조갑경 씨는 재산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회피를 당시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방송에 등장해서 재산, 자산 자랑을 한 적이 거의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홍서범 씨가 개인적인 레저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수천만 원도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갑경 씨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정탄 이겁니다. 두 사람의 두 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이 두 딸이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 폐업하면서 사실상 망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캥거루족이 됐습니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어른이 된 자녀들을 말하는 게 캥거루족이죠. 자영업으로 젤라또 카페를 운영했지만 어려워서 실패하게 되었고 사업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도움과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사용해 현재는 거의 자금이 없는 상태다. 지금은 브런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백수라고 불렸다. 우리는 생활비를 내기는커녕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과보호받는 캥거루족이다. 홍서범 씨 역시 그냥 좋다, 이유가 없다, 그냥 데리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방송에 타다 보니 두 가지 여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저렇게 두 딸을 데리고 키우면서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유복하면서 왜 자신의 아들의 자녀인 손주에게는 관련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었냐. 저렇게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서 이러한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엔 어떤 말이 있었느냐. 자, 저렇게 자영업이 망해서 집에 들어와 얹혀 살며 무려 이 집이 90평이었다고 합니다. 90평. 얼마나 넓은 집입니까? 90평의 집에 살면서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두 명의 딸을 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의 입장을 저렇게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었냐? 당신네들도 딸을 키우는 부모 아니냐? 그렇다면 며느리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본인들의 딸의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었느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방송을 탔어요. 만약 이들이 다시 젤라또 카페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송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아직 젊고 사업을 하다 망했었고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 서사로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족 예능 방송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 사람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각이 없었냐? 저렇게 두 딸을 90평이라는 큰 집에서 키울 정도로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왜 양육비 지급은 없었느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뉠 것 같은데, 아직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재산이 파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 여론이 계속하여 손바닥 뒤집듯 들쭉날쭉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했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들이 그렇게 외도를 저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을 혼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보여드렸던 저 미우새. 두 사람이 미우새에서도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방송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각방살해를 한다. 모임 갈등이 있다. 황혼이혼 직전이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린 단독 내용들을 보면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평소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조갑경 씨가 과연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냐? 이런 의혹이 이미 예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고, 정작 두 사람이 직접 방송에 등장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조차 위태로웠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서범, 갑경 부부. 자, 보면 행복하게 30년을 산 게 아니다. 살다 보니 30년이 된 거다. 나는 홍서범과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길이다 라고 치켜세우자 이 두 사람의 30년 결혼 생활을 두고 조갑경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행복하게 30년을 보내지 않았어. 홍서범 씨 역시 살다 보니 30년이 된 거야. 알고 보니 모임 관련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죠. 홍서범 씨가 사적으로 나가는 모임만 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모임의 단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최대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그 모임에 쓰고 있다고 해요. 놀랍죠? 그러면서 야구 모임, 배드민턴, 친목 모임, 등산 모임, 자전거 모임, 당구 모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돈을 모임에 쓰고 있는 사람이 정작 이 며느리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송을 탔던 내용 아닙니까? 한 달 모임 비용만 몇 천만 원을 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홍서범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한다. 남자 입장에서 모임에 같이 나가서 회식하고 내가 낼게 하면 집에 와서 난리가 난다. 왜 혼자 다 내냐고 한다.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게 아니냐라고 두둔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조갑경 씨는 예전만큼 못 벌지 않냐. 홍서범 씨는 쓰다 보니 돈이 없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능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것조차도 딱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만약 실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예능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 보세요. 돌싱 포맨 때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하유미 씨와 침대 씬을 촬영했는데, 자, 이런 장면에 조갑경 씨가 질투를 했다라며 홍서범 씨가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보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내가 주연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연주해 주겠어. 라면서 여배우와 함께 이제 특정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막 대본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경 씨가 이 장면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내가 질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배우들끼리 결혼한 연예인들은요, 서로의 이런 애정씬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서로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홍서범 씨가 방송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과거 연애사까지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과거의 여인과 음악하기 위해서 헤어졌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 여자만 사귀고 바로 결혼을 하겠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우스 신 기억나십니까? 남자의 외도는 본능이다. 그 발언만큼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때 홍서범 씨가 혼자서 단독 출연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김호중 씨와 방송을 본인에게 직접 듣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여러분 컨셉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가면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다툼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인들과의 연애사가 결국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어요. 홍서범과 조합경이 아들이 바람피라고 시킨 거냐, 당사자들끼리 법으로 다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 며느리는요, 본인이나 본인 자식이 겪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24년은 저에게 지옥, 죽음의 해였다. 내막을 모른다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조차도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작 두 사람이 이제는 이때까지 이혼 위기다, 또는 두 사람이 행복했다, 과거의 어떤 여자들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의 컨셉으로 예능 방송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당장에 이 조갑경 씨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하기로 이미 촬영이 끝나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해서 과연 홍서범 씨에 대한 비판, 비난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들의 방송 컨셉이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아마 라디오스타 통편집 위기에 놓여져 있고, 라디오스타뿐만이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이 행동 자체는 저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 조갑경 씨만이라도 며느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두 부부가 언론사를 통해서 사과문과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입장문을 통해서도 대중들의 마음은 돌리기가 어려워요. 방송 퇴출될 위기니까 저렇지, 처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비판을 쏟아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니죠, 입을 다물지도 않았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역풍이 불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가족 예능과 인꼬 부부로 출연했었던, 하지만 이들을 알고 있는 이 교육계에서 정규직 전환 해줄까요? 정규직은커녕 아마 기간제 교사도 앞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결국 홍서범 씨의 아들이 또 상간녀가 학교에서 쫓겨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상황적인 정황을 놓고 본다면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교사 생활, 교사 인생도 끝장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서범 씨와 사실상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문제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이런 사과문이 결국 발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쏟아졌거든요. 거의 1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죠. 자, 이런 사태를 과연 이번 입장문과 사과문으로 덮어낼 수 있을까? 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많은 근거들, 이유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 하겠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였다. 상간녀는 기간제였다라고 했는데 아들도 기간제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라면 뭐 지금쯤 당연히 기간이 끝났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말도 나와요. 부전자전 어쩔 수가 없다. 평소 이 홍서범 씨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좋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곤 해도 자식 또한 가족인데 부끄러워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여유가 없는 집도 아니고 양육비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인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족 예능 방송으로 출연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사를 보세요. 최근 이휘재 씨의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의 친모,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을 다 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이때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존댓말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생각만 하도 어색하다라고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파트너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거든요.